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이번에 제가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캠시스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큰 폭의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16년도부터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18년도를 기점으로 큰 폭의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부터 꾸준히 성장을 했다가 15년도, 16년도에 하락을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16년도부터 큰 폭의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16, 17년도에 큰 폭의 적자가 발생을 했다가 18년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큰 폭의 실적 향상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돼요.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지만 제가 예상치를 계산을 해봐도 3분기까지 실적이라든지 4분기 예상을 내봐도 이와 비슷한 좋은 실적의 흐름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16, 17년도 당시에 적자가 났던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캠시스 그때 당시 뉴스 기사입니다. 최대 적자, 공장 이전 비용까지 이중고, 지난해 영업손실 177억, 카메라 모듈 적자 영업, 투자비만 들어.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업체인 캠시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해외 공장 이전 비용과 전장 사업 투자비 부담이 늘고 있는 와중에 갤럭시 7의 단종 그리고 이런 악재가 겹친 탓이라고 하고요. 삼성전자의 벤더 다변화로 인한 경쟁 심화도 수익 악화의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16, 17년도에 적자 발생한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 회사는 크게는 카메라 모듈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전기차 생산하는 업체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가총액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에서 전기차 사업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이제 큰 차는 아니고 이제 소형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체인식 보안 사업 부분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은 이제 카메라 모듈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다 발생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비전을 보자면은 듀얼 및 트리플 카메라 시장 전망이라고 해가지고 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물론 이제 예상치지만 성장세가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아마 다들 보시면은 느끼실 테지만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카메라가 이제 핸드폰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하나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뒷면에 3개, 앞면에 뭐 한두 개 이렇게 해서 앞뒤로 해서 총 4, 5개씩 막 달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매출이 굉장히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런 그래프에 잘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캠시스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지금 현재 실적으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 상황만 9천억 원 수준. 보시면은 매출이 작년에는 5,400억이었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죠. 내년에는 1조 원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나왔고요. 캠시스의 2020년 올해죠. 올해 매출액은 9천억대 본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581억 이렇게 전망한다고 하고요. 엄청난 실적 성장의 주요 원인은 고객사 내년 상반기 출시 모델 페네트레이션이 모듈사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고객사에서 내년 상반기 출시되는 모델에 납품하는 양이 가장 높다고 해요. 모듈사 중에서요. 그리고 ODM을 제외한 매스 모듈 중 가장 물량이 많은 모델을 선도하였고, 이 부분도 쉽게 설명하자면은 가장 잘 나가는 모델에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플래그십 침투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대표 프리미엄 모델에 납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지금 현재 주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적 제가 15년도부터 올해 예상치까지 정리를 했어요. 이 예상치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순이익은 3분기까지 항상 설명드리는 부분인데요. 3분기까지의 실적을
더한 다음에 합산을 한 다음에 3으로 나눠요. 그래서 분기별 평균 실적을 구하고 거기에 곱하기 4를 내서 연평균 실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산술적으로 평균 방식으로 구하는 건데요. 그렇게 보면은 매출액 성장률은 5년 동안 15.6% 정도 성장률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제조업 치고는 굉장히 훌륭하죠. 영업이익률은 46.29%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상승률이죠. 그리고 캠시스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 감안을 하더라도 예상 당기순이익은 185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로 주식수가 늘어날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예상 펀은 13.41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뉴스 기사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뭐 유명하신 분이죠.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주식농부 스마트인컴 대표죠. 박영옥 씨가 또 이 부분에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나도 구매, 캠시스 성장성에 뭐 베팅을 했다고 하고요. 작년 8월 30일 뉴스 기사예요. 이거 생체인식 정보보안 기술 자회사 베프스의 성장성도 주목한다고 하고요. 지분을 뭐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5% 이상 보유를 하지는 않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주주 공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투자를 하신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 뭐 간단하게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대표 슈퍼개미 중 한 분이고요. 자산이 탑에 속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몇 년 전에 뭐 인터뷰할 때 보면은 뭐 1,500억이다, 2,000억이다 자산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우리나라 슈퍼개미들 중에서 탑이죠. 이분은 특히 또 10년 이상 장기 투자도 하시는 분으로 굉장히 또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투자를 하신 걸 보면 장기 성장성이 좋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 걸로 봤고요. 그런 부분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봤습니다. 또 한 가지 뉴스는 작년 11월 2일에 나온 뉴스고요. 수주호황의 1조 클럽 노리는 캠시스. 카메라 모듈 수주 증가로 내년 매출 33% 증가 전망.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죠. 캐파 증설로 월 1,700만 대 생산력 확보했다는 뉴스 나와 있고요. 또 캠시스 EB 발행, 자회사 코스닥 상장 추진. 12월 1일에 나온 뉴스 기사고요. 캠시스 비나 베트남에 있는 그 자회사인데 여기를 이제 특수목적법인인 그 캠시스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캠시스 비나를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캠시스 글로벌을 올해 이제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은 대충 뭐 2,500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보고서 부분, 분기보고서 부분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회사의 개요 부분인데요. 지금 중국에도 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 자회사 있죠. 아까 그 설명드린 그 캠시스 글로벌, 상장할 예정인 캠시스 글로벌에 속해 있는 캠시스 비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자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쪽에. 그리고 이제 지문인식, 그 바이오인식 기업 베프스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상장을 위해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캠시스 글로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퍼 계산할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미성한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지금 잔존하고 있고요. 행사 가능 주식수는 1,000만 주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시장 여건으로는 카메라 모듈 2016년 1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 중 수출 증가율 1위 품목으로 오를 만큼 국내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사업 분야고요.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죠. 경쟁사로는 삼성전기, 파트론, 그리고 LG 이노텍 등이 있다고 하고요. 국내 CCM 업체들의 카메라 모듈 가동률은 2018년을 저점으로 2019년도에 큰 폭으로 성장해서 73.4%, 2020년 올해죠 76.6%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중장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또 하고요. 향후 전망 그리고 성장성은 카메라 모듈의
고화소와 그리고 고성능화와 함께 트리플 카메라, 쿼드러플 카메라가 렌즈가 뭐 3개 달려있고 4개 달려있는 핸드폰들이 요즘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카메라 같은 그 멀티 카메라 채택 등이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여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최근 트리플 카메라와 쿼드러플 카메라가 탑재된 모델 이미지를 공개했고, 플래그십과 함께 대표 프리미엄 제품이죠. 보급형 라인업에도 멀티 카메라를 적극 채용하면서 최근 카메라 모듈의 응용 분야는 스마트폰 등 개인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자동차, 스마트 가전, 보안, IoT 등으로 또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 짚고 넘어갔고요. 매출 실적 부분은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크게 성장했어요. 지금 3분기예요. 19년도 3분기까지 실적이지만 거의 작년 18년도 연매출에 육박할 만큼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품 부분도 뭐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큰 폭으로 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동률은 지금 공장 가동률 70.8%로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서 그에 발맞춰서 가동도 더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연구개발 비용으로는 지금 2.8% 정도 3분기까지 해서 연구개발에도 꾸준히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154억이죠. 지금 3분기까지 해서 154억의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했고, 그 중에서 반절 정도인 그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쌓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반절 정도 무형자산을 쌓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중에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순이익도 늘어나서 여유가 되면은 개발비는 점점 줄이고, 지금 배당은 아직 안 주고 있지만 배당도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무제표인데요. 요약 연결 재무제표고, 뭐 크게 뭐 눈여겨볼 부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부채가, 유동부채가 크게 줄고 비유동부채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부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아까도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매출액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순이익도 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보유 지분율로는 권현진의 1인 해가지고, 권현진 그 부회장이 지금 10.49% 보유하고 있고요. 그 부친인 권영천 씨가 9.09%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는 약 1% 좀 못되게 보유하고 있고요. 지분율이 조금 적은 편이죠. 그리고 그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권현진 부회장이 지금 주식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 부친인 권영천 이사가 뭐 9%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꽤 많으세요. 80 중반이시니까 그 이제 상속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꽤 많으시니까 이제 상속 리스크가 뭐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오면은 상속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임원이 좀 특징적인 게, 임원이 꽤 많더라고요. 시가총액 2,200억 정도 되는 회사치고 임원이 22명이에요. 굉장히 임원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임원들 경력이 좀 화려해요. 필요한 분들이 뭐 모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임원들 경력이 또 괜찮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장점으로는 부진을 털어내고 턴어라운드에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했으며, 카메라 모듈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밝고 매출액 성장성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소형 전기차 시장에 진출했고, 이런 부분 성장성이 또 기대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그 바이오 인식 분야에도 사업에 뛰어들었죠. 이런 부분 또 전망이 좋으니까, 지금은 소형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인식 분야도 지금 매출액이 크지 않고 손익분기점을 못 넘다 보니까 아직은 적자예요.
사업 비중이 아직 크지 않아서 적자폭도 크진 않지만 이 부분 빨리 흑자로 전환돼서 매출액 그리고 실적에 기여를 좀 빨리 했으면 바람이 있고요. 수익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용 등급도 향상 예정이라고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이 쉽지 않은 그 전장 사업, 자동차 카메라 모듈 어라운드 뷰 있죠. 고급차, 그러니까 세단의 고급 옵션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잘 안 되니까 빨리 좀 접었더라고요. 이런 부분 무리하지 않고 적자가 나는 부분을 무리하지 않고 빠르게 철수하여 적자폭 감소한 부분도 장점으로 봤습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한 1000주 정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상속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크진 않지만 단점으로 안 넣어도 될 부분이긴 한데 아직 배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차후에 재무구조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차후에 이제 배당도 줄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일단은 그냥 추가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캠시스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비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 바이오인식 시장에도 뛰어들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로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해보시고 주식 담당자와도 소통을 해보시길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공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